안녕하세요. 자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이래저래 휘둘리다 보면 이도저도 안 되고 좌절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뭘 바라봐야 되고 어떤 것을 지향해야 되는지 그림 한 장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림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겠지만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주도주 블룸버그에서 소개한 그림 한 장인데요. 2024년 1월 1일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2024년에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나 비교한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시장을 주도한 매그니피센트 세븐 모두 다 같이 올랐을 것 같지만 2024년에 오니까 굉장히 흐름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가장 위에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메타, 그 다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애플과 테슬라입니다. 애플과 테슬라 같은 경우는 100보다 아래에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자, 2024년 시간이 지나면서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과연 뭘까요? 당연히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일 건데, 물론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또 짚어봐야겠죠. 그래서 결국 공통점을 뽑아보자면 7개 기업 모두 다 해당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엔비디아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같은 경우는 AI가 좀 더 부각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애플과 테슬라 같은 경우도 AI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두 기업은 AI 이미지가 그리 강하지 않다는 거죠. 시장에서 AI 기업으로 인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이 AI라는 키워드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것 외에 플러스 알파 요인들을 살펴봐야겠죠. 자, 이렇게 차별화가 나타나는 이유에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결국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알파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다음 영역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와 반도체,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소셜 네트워크와 광고, 그리고 메타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AI 클라우드와 전자상거래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는 검색, 광고, 그리고 콘텐츠, 클라우드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자,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생태계 다양한 제품들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부문에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에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또 이런 차별화가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업 영역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놀라운 매출과 이익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폭등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업 영역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자, 이것을 한번 단순화시켜보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적인 기본 기반은 AI고, 그리고 반도체, 광고 서비스, 메타버스, AI 클라우드, 그리고 전자상거래,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가 괄호 열고 생성 AI라고 해놨습니다. 결국 이렇게 AI라는 기본 테마 위에 이런 키워드들을 뽑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2024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AI는 생각해야 되지만 부가적으로 반도체와 광고 서비스, 메타버스, 클라우드, 그리고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도 중요한 키워드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거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에 이런 것과 접점이 없다. 그렇다면은 그 투자 사항에 대해서 한번 좀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반도체 관련 주식을 가지고 있어. 자, 그렇다면은 지금 비록 주가가 하락하고 성과가 좋지 않더라도 향후에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년까지 가져가 보는 거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런 분야가 AI와 결합을 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생성 AI라는 것도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 대상을 고를 때 이 생성 AI와 관련되는 거, 그리고 어떻게든 AI가 활용이 돼가지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고른다면
오래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떤 중심을 잡아야 되느냐, 바로 AI와 결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투자를 하든 AI와 연관 짓는 게 중요하고, 시장의 화두가 AI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뭐 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 또 테마주 이런 데에 휘둘리다 보면은 이런 기본적인 본질을 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꼭 다시 한번 되새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투자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AI라는 게 앞으로 우리 삶, 사회의 모습을 엄청나게 많이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AI 시대에 진입을 했고 향후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을 하고 어떤 식으로 세상이 바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인간을 능가하는 범용 AI 시대가 올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AI 관련되는 분야 그리고 연계 분야에 투자를 하는 거, 그런 것도 좋겠지만 10년 뒤에 범용 AI 시대가 왔을 때 과연 내가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AI의 지능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AGI 같은 경우는 인간보다 1만 배나 똑똑해질 거라고 하죠. 그런 AI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인간이 어떤 위치에 서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도움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성 AI가 많이 쓰일 건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내 위치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